실무 이론평가 1번 문제입니다.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질적 특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질적 특성이 뭔가요? 재무 정보가 유용해지려면, 좋아지려면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게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있었죠.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을 물어봤습니다. 목적 적합성의 하위 특성에는 목, 예, 피, 적이 있었죠. 그렇죠? 목, 예, 피, 적.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신뢰성의 하부 속성도 있었죠. 신뢰성의 하부 속성, 신, 중, 검, 표. 중립성이 있었고요. 검증 가능성이 있었고요. 표현의 충실성이 있었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해당 문제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예측같이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를 물어봤습니다. 다에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시험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주된 영업 활동부터 보여주죠. 회사에서 주된 영업 활동이 뭡니까? 물건 판매하는 것이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원가 빼주시면 마진이 나오겠죠. 그걸 뭐라고 했죠? 매출 총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부터 보여주고 이제 영업과 관련 있는 거 싹 다 빼주시면 되겠죠. 영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빼주시면 영업과 관련이 있는 이익이 나오겠죠. 영업이익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순수한 이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법인세를 빼기 전 순수한 이익이 나옵니다. 법인세 차감 빼기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수한 이익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제 법인세 빼주신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유동자산들 중에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 중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게 당자자산이겠죠. 당자자산에는 보통예금, 선급금, 미수금이라는 단어가 있다. 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가 틀렸는데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보증금이 많이들 헷갈려들 하십니다. 임대보증금이 있고요. 임차보증금이 있죠. 집주인이 있고요. 세입자가 있습니다. 자, 임대는요, 빌려준 것이죠. 집주인 입장이에요. 그쵸? 임차 같은 경우는 빌리는 입장이죠. 빌릴 차자. 됐습니까? 맨 처음에 집주인이 보증금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부채 단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맨 처음에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자산 단어가 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왼쪽이 차변이죠. 그렇죠?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이 대변이죠. 네, 부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임대보증금은요. 임대보증금은 자산으로 구분한다. 틀렸죠? 임대보증금은 부채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체가 있는 것이죠. 네, 토지라는 단어가 있고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본은요, 5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실무이론평가 4번 문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영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이죠. 800번대 계산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출장 가야 되겠죠.
출장, 교통에 대한 지출, 여비교통비가 있고요. 직원들 회식도 해줘야 되겠어요. 네,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사용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되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처를 위해서 쓴 거,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접대비라고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800원대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개발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발비는 비용인가요? 아니죠. 요거는 자산이죠. 무형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비 하면 다 비용인데 개발비만 자산이었죠. 이건 자산 단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부금 대표적인 900번대 코드에 해당이 되겠죠. 영업 외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900번대 코드,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네, 900번대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회계 처리를 하래요. 왼쪽 차변의 단어와 금액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항공은 국제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주식을 구매하였다. 무슨 목적으로? 단타 목적으로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어요. 단타 목적으로 구매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고, 액면가액 쓰시면 안 되죠. 지금의 시가 공정가치 얼마? 7,000원이 될 것입니다. 7,000원짜리 주식을 몇 주 샀어요? 2,000주나 샀네요. 요거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취득 원가가 나오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원래 부대 비용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적으로 요거는 비용 처리해 준다고 했었죠. 그렇죠? 네, 이거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 이 문제가 단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이었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 곱해준 금액에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로서 부대 비용으로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실무이론평가 6번 문제입니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기계장치 얼마에 샀는가? 일단 기계장치 얼마에 샀어요? 1,00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지출, 부대 비용 더해 주셔야 되겠죠. 구입하는 과정에서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송 비용이 들어갔고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범 운전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시운전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부대 비용들 싹 다 더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계장치 설치 후 취득이 다 끝났어요. 구매가 다 끝난 이후의 지출로서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수익적 지출이 있었는데, 요거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돼가지고 요거는 비용 처리하겠네요. 취득 원가는 아니죠. 이건 취득이 다 끝난 이후의 지출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할 경우 왼쪽 차변의 단어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출장비를 지급하셨습니까? 여비교통비 같은데요. 여비교통비가 없죠. 네,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했고요. 아직 출장비 정산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시 단어를 쓸 수밖에 없겠네요. 임시적으로 지급했다. 가지급금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김항공 씨는 2월 10일 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네요. 그렇지만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죠. 확정신고 기한으로 옳은 거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2월 10일 날 폐업을 했고요. 2월 10일 날 폐업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1월부터 2월 달까지에 대한 거, 언제까지 신고 납부? 다음 달 3월 달이죠. 다음 달 25일까지 3월 달 25일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영세율은 뭐죠? 0% 세금을 붙인다. 어디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0% 세금을 붙이는 것이죠. 영세율이란 물건, 서비스를 공급할 때 0% 세금을 적용하는 것을 얘기해 0% 세금 붙이는 거야. 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얘 자고 있어가지고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매출세액은 없어. 맞는 표현이죠. 매출액에다가 0% 세금을 붙이니까 0을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입한 거에 대한 내용은 있을 거예요. 매입세액에 대해서 전액 환급받게 된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구하는데 매출세액은 0이고요. 매입세액만 있겠죠. 그래서 납부할 세금은 마이너스, 즉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전액 환급받게 돼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돼. 이거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했죠? 완전 면세 제도라고 했었죠. 다 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이고 면세 제도는 불완전 면세 제도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야. 그쵸?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때리겠다. 영세율은 수출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죠?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0% 세금을 붙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니까 10% 세금을 붙여야 되겠죠. 영세율이 아니라 10% 세금을 적용해야 돼.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10% 세금을 때리게 되겠죠. 따라서 틀린 표현은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에요. 실무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하래요. 자, 우리나라 계산구조가 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시면 납부세액을 구하실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납부세액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매출세액을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매출액 찾아보죠. 여기 가가 나와 있군요. 매출액. 근데 여기 공급대가라고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물건값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부가가치세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 될 것이죠.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공급 대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때려보죠. 네, 세금을 때린 금액 1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얼마? 100만 원이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빼줍시다. 자, 구입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봅시다. 요거 구입한 거네요, 둘 다. 근데 여기 매입세액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요거 물어본 건 아니고요. 여기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제품 관련된 매입세액 50만 원 공제해 주실 수 있겠죠. 사업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중고승용차 매입세액 20만 원이 있는데 1000cc가 넘어갔어요. 1000cc가 넘어가면 불공이라고 해가지고 배운 적 있으시죠? 공제가 안 된다. 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 빼가지고 납부할 세금 얼마? 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네요.